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신상 필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징계 쇼라면서 특검을 압박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고자 하는 일도 잘 이루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했습니다. 오보 요인을 포함해서 또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불참을 한 상황. 글쎄요, 새해부터 좀 화합의 모습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새해가 됐으면 추구하는 바는 다르더라도 최소한 새해에 서로 다른 여야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오보위원들이 모이고 또 새로운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가야죠. 불편해도 할 말 없으면 침묵하더라도 앉아 있어야죠. 근데 정치적인 행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존립 자체가 스스로들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소멸의 어떤 집단이 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부 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 여당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주재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등이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감정의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러한 신년의 행사에는 그래도 당에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도 저희 당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죠. 그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그래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정연설에 앉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공천 헌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지도부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당에서는 매 눈으로 시도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필요한 징계 조치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쇼를 벌였습니다. 이미 탈당했는데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십시오.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지 4시간 만에 이제 제명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명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탈당 결정을 해버린 마당에 윤리감찰이 끝나고 제명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고위를 열어서라도 상징적으로도 제명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최고위 조치입니다. 당에서 그 활동하던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한다는 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위 조치를 한 것이고 송원석 원내대표처럼 탁한 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소재로 삼을 게 아니라 본인들 당도 이 공천헌금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더 훨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에 지금 공천원금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될 일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는 뭐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저조차도 경악스럽고 민주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에서 완전히 도려내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고 사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도요. 예. 특검까지 확대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 또 터지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 국민의힘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저희 당 내부 일은 저희 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예.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덮어준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 또한 해당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탄원서가 이미 지난 2023년 말에 당에 전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게끔 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왜 탈당을 먼저 해버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뒤늦게 제명하는 것. 선언적 의미의 제명한 것으로 이걸 끝내려고 하느냐. 그러한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미진하다면 민주당 지금 서용주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본색원하는 그런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 관련해서 1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미 공개가 됐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치를 미적미적한다거나 일부 사람을 빼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거대 여당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정치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수진 전 의원이 이 구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 금품을 받았다는 그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 김 의원 측이 이 부분을 이제 무마했다. 지금 이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추가로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탄원서와 똑같은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예, 당시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실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는요 수백 장의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에 있는 상대를 흠집내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어떤 탄원서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윤리 감찰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결과치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돌아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고 탄원서 내용은 김병기 의원이 직접 돈을 전달받았다는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측이 이런 일들이 중간에 끼어서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공천원금을 요구했거나 받았다는 내용이라서 이조차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당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예, 예. 강선 의원을 제명 조치를 했으면 실수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시간도 이미 충분히 지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당에서 지금 선당오사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의원이 전직 원내대표로서 당에 누가 된다면 본인의 어떤 신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할 시간은 온 게 본인이 아닌가. 결정할 시간을 줘야 그렇죠.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에도 부담이 없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어떤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그 심판을 결정할 부분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위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수위는 저는 이게 공천원금은 정치권에서 뭐 일말에 허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같은 일이 있었다면 제명 조치가 돼야 되고요. 수사례까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당의 윤리가 아니라 국회 전체 윤리위를 회부를 시켜서 사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평가도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사안이지 않을까. 절대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는 자리를 두고 매간매직하는 공천원금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의지이고
저 또한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청원 듣겠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로 강선우 의원과 똑같은 그런 당에서의 조치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네. 선언적으로 제명 조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했지만 김병기 의원은 당시에 훨씬 더 중한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봐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왔더니 본인이 뭐 누구에게든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배우자가 연루된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집에 찾아가서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거는 훨씬 더 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 줬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받을 때는 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왔는데 6개월 동안 몰랐다. 이건 해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3선 의원이면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직조차 국민의 대표로서의 일을 할 만한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찰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상황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걸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들어? 네, 이렇게 이해운 의원의, 그러니까 이회 의원 시절 당시의 그 녹취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도 이제 여러 방송을 하시다 보니 좀 이 녹취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요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돈이 많든 간에 예, 그 누구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고성과 폭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국민의 눈높이가 공직자의 검증 기준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왔단 말이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공직 후보자가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이해운 장관 입으로 직접 사실상 그 피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어리 사과를 해야 되지 예. 말 한마디로 심심한 유감, 그다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너무나 송구하다. 말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폭로가 이어질 거라는 여러 가지 어떤 예측들이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제는 검증의 문은 본인이 열 때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로서 그 검증을 통과하려면 본인이 사실상 국민 수준에 맞는 사과와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 산에서 절벽으로 떨어질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놀랐죠. 처음에 어떤 이해운 의원 관련한 뭐 녹취 파일이 공개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네. 정도 수일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고성이 나왔고 협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격 모독까지 나와서 저 짧은 녹취 파일 속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이 없잖아요. 예. 대처도 대단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출근길에서 입장 없이 이제 네. 들어갔던 예. 그런 태도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사과조차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청문회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지금 불투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인성 문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 하셔야 될 분이 저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저 정도 인식 가진 분이 그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겠느냐, 이 차원으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영역을 넓힌다든지 어떤 통합의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거대한 담론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예.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정치권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강선우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고 또 김병기 의원도 봤잖아요. 이게 다 이제 갑질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양당 공이요. 의원들이 그래도 그 당에서 지금 3명이 나와 있는데 국민논의표에는 이런 사실을 보고 있을 때는 정말 경악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에서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줄 잘 서고 돈 잘 되고 이러면 그냥 정치권에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꿀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인성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이혜원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했고 공천을 받았잖아요. 당협위원장도 했고 이 인성을 몰랐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그냥 등용을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도 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의원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선출직이긴 하나 최소한 공당에서의 그 자격을 볼 때도 그런 인격에 대한 인성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섬세하게 좀 지켜보는 것들, 그것도 좀 정치개혁의 하나의 요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도 일단은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해당 직원이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일단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폭로는 순한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추가 폭로도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혜원 의원이 이제 3선을 했고 중간에 최고위원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16년 정도는 여의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교체된 보좌진 수가 많은 의원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교체된 보좌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꼭 저 녹취 파일의 주인공인 인턴 직원만 크게 뭔가를 잘못해서 저런 반응을 딱 한 번만 내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에 많은 뭐 제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저거 하나로도 저는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질문을 하시면 저는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원에게. 그럼 장관이 본인은 항상 옳고 지식이 많으니까 내 판단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그 인턴이라는 분이 뭐 대단히 판단 능력이 누가 보기에도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턴으로 채용을 했겠죠. 그렇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될 경우에 직원들이 판단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과연 장관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혜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정권 정체로 봐서도 결코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좌관 출신이죠. 장천미 의원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문회는 열리게 될 것이고 예. 사실 이혜원 장관 후보자에 달렸어요. 뭐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사퇴 압박이라든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여러 가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보좌진들을 사과하지 않고 압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둘러대다 보니까 해명 자체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이혜원 장관 후보자한테 좀 뭐 팁 아닌 팁을 준다면 명확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역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철학 이걸로 조금 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인데 네. 그 사과가 어느 만큼 수준에서 진행이 될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청문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하. 국민의힘의 송곳 질의가 결국에 저는 네. 좀 아이러니한 게 본인들이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의원이잖아요. 누수 침뱉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알고 있었다며요. 김재원 최고도 공이 여의도에서 저기 이혜원 장관 후보자 아주 그냥 인성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 왜 데려다 쓰냐. 다시 묻고 싶어요. 왜 그런 사람 계속 썼습니까? 그런 질문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청와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부분 말고 네 청와대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개헌 발언 보고받고 사과 의지도 미리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정책 비전 철학에 대해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이 청문회까지는 한번 보자. 네. 검증의 문은 이혜원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 대통령이 한 두세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검증은 이제 본인이 넘어야 될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 인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은 되죠. 예. 보수 인사고 파격 인사고 거기에다가 기획예산처라는 고관 열쇠를 주는 거라서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인사인데 이 부분을 쉽사리 중간에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접는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청문회까지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지명철에는 지금 이제 청와대의 기류는 지명철에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강선 후보자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죠 처음에.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금 언급은 네.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이 녹취 파일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판단을 그대로 전한 걸로 보여요. 그때는 이혜훈 지명자가 저희 당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뭐 계엄이나 뭐 탄핵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사과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해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받아들여질 수준이 될 거냐, 이 판단까지만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이 녹취 파일 관련한 어떤 인성 문제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의 판단 또한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초부터 장동영 대표를 향한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당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이 공개적으로 장동영 대표를 향해서 요구를 한 거죠. 그동안의 요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새해가 됐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봐야 되겠죠. 덧붙여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는데 예, 그랬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수구 보수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당이 거기에만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뭐 선거는 둘째치고 당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른,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변화를 했구나라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메시지를 하루빨리 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도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가 존치 않은 한 사실상 수구 세력이라고 지칭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당신들 지금 수구 보수야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이 상태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또 변화를 하자니 이 자체가 본인의 지지층이 그 수구의 어떤 정신을 지향하는 보수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나경원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전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방어의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그냥 네. 또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했듯이 쭉 얘기 들어보고 그대로 당 기조를 내란을 옹호하고 수구를 지키겠다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이전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만난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수구 보수가 되는 건 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통합과 단결, 결단도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제 여기서 결단이란 이 단어가 좀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한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 연초에 당 쇄신안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과연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이 행보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예. 그 내용이 정말 긍정적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하시다가도 다시 더 강한 보수 의견으로 회귀하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네. 과연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결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단과 맞닿아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앞서 이제 나경원, 김재원 두 분이 당내에서 이런 개혁 요구에 대해서 입장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두 분이 이 지방선거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일단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정책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신 걸로 지지층을 들립니다. 향한 목소리다. 그렇죠. 지금 네. 룰이 민신당심이 5대5로 돼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스스로 7대3 당심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보는 룰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당 당원들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들의 의견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볼 때 이런 반응을 해야만 앞으로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당원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은 지금 이대로는 당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해를 맞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변화에 대한 고심을 분명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단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 해주셨어요. 패턴을 보면 네.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일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지난 12월 3일,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당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막 25명씩 나와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 장동혁 대표 메시지 전환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지도력이 흔들릴 때 뭐를 했냐면 당을 돌아다니면서 중진부터 다 만나고 다녔어요. 바뀌려나 했더니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2년의 당원권 정지의 당무감사 조치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각 선거가 걸린 분들의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장동혁 대표는 신년 회도 청와대에 가지 않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또 쭉 만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결단이 무슨 얘기냐?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다음 수순이 되지 않을까.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결단이라는 게. 근데 결국에는 잘라내고 본인이 하나의 통합의 주축이 돼서 장동혁 지도 체제를 계속해서 굳건히 가겠다. 저는 그 계획에 외에는 쇄신이라고 나올 것 같으면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단박에 결정해서 바로 이야기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